불과 75년 전 장갑차조차 없던 한국군은 군사력 평가지수가 무려 세계 6위로 등극했는데요. 생각보다 한국은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전투력에서 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한국을 롤모델로 삼는 나라들도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요. 한국을 롤모델로 삼는 것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한국을 동경하고 부러워하며 따라하고 싶어하는 나라들. 하나는 견제와 질투를 하면서 따라하지만 결국 한국을 넘어서 버리고 싶어하는 나라들이죠. 그런데 베트남이 바로 그런 나라 중 하나였는데요. 언젠가부터 베트남은 한국을 넘어야 할 산으로 여기며 라이벌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베트남에서 한국은 베트남을 두려워해서 발전을 막는다. 한국 여성은 베트남 남성과 결혼하고 싶어한다. 한국인들은 베트남에서 사는 걸 소원으로 여긴다와 같은 허무맹랑한 주제의 영상들이 인기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베트남이 점점 더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군사력마저도 자신들이 한국을 이길 수 있지 않냐며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고 있다는데요. 이런 현상은 특히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후로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년이 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투가 종료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군사력 세계 2위인 러시아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생각보다 러시아가 압도적으로 군사력을 보유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여기에는 물론 미국의 적극적인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 있긴 했었죠. 아무튼 그래서인지 베트남도 이런 모습을 보며 한국과 군사력 비교에 들어간 것인데요. 그럼 대체 왜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을 보며 이렇게 라이벌 의식을 불태우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베트남은 천년 동안 중국의 지배를 받아 지금도 중국 문화의 잔재가 뿌리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사람들은 중국에 지배당했다고 하지 않고 우리는 천년 동안 싸워서 중국을 물리쳤다고 주장하죠. 이렇게 자존심을 챙겨왔던 베트남. 그 후에도 베트남은 외세의 침략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 뒤로는 50년간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았고 그 이후에는 일본이 쳐들어왔죠. 2차 세계대전 중에는 독립을 쟁취했지만 국토가 남북으로 갈렸고 그 와중에 남베트남을 지원하는 미국과 처절한 싸움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바로 월남전인데요. 이 월남전 때도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은 이런 미국의 공격을 버텨내며 오히려 미군에게 죽음보다 무서운 공포의 대상이었는데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에게는 세계 최강 미군을 몰아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한국군이 미군을 도우러 오게 되면서 급변하기 시작했는데요. 미군에게도 공포의 대상이었던 베트남군은 한국군이 오자마자 공포에 벌벌 떨어야 했다고 합니다. 당시 맹호를 떨치던 맹호 부대와 귀신 잡는 해병으로 유명한 청룡 부대는 베트남군을 격파해 나갔는데요. 그렇다 보니 베트남인들은 아직까지도 한국의 군사력을 궁금해하고 라이벌로 인식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시나 한국의 눈부신 발전입니다. 한국은 과거 전쟁으로 인해 국토 전체가 잿더미로 변했었는데요. 이때는 베트남보다 한국이 못 살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무려 50년 만에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루었는데요. 베트남은 과거의 모습만을 보며 자신들도 곧 저렇게 따라잡을 수 있겠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불태우며 한국을 라이벌로 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불을 지핀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시장 정보 조사업체 비주얼 캐피털리스트가 베트남이 군사력 1위를 차지했다는 기사를 내보낸 것인데요. 이에 베트남 사람들은 뛸 듯이 기뻐했지만 사실 이건 베트남의 착각이었습니다. 이 기사는 다른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병력을 기준으로 군사력 순위를 매겼던 것인데요. 예비군과 중군사 조직을 모두 포함시켰을 때 병력 규모가 가장 큰 나라가 베트남이라고 말한 것뿐인데 이런 보도가 왜곡되어 전해지면서 베트남의 자신감은 하늘을 찌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자신들이 한국과 전쟁을 해볼 만하지 않냐는 얘기를 하며 군사력뿐만 아니라 V팝이 K팝을 따라잡고 경제까지도 한국을 넘길 수 있을 것이라는 어마어마한 착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한때 베트남의 SNS에는 한국과 해볼 만하다는 글이 우후죽순으로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보다 못한 베트남의 한 군사 전문가가 이들의 착각을 모조리 깨고 말았는데요. 베트남의 최대 커뮤니티에는 군사학과의 응우옌 교수가 베트남 학생의 한국과 전면전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을 바탕으로 답한 내용이 올라왔는데요. 그 내용을 짧게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베트남은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빠른 발전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현재 베트남 사람들의 자신감이 무척이나 하늘을 찌르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서양의 군사 전문 매체들은 전 세계 국가별 군사력 순위를 발표합니다. 베트남의 군사력 같은 경우에는 23위, 어떤 매체에서는 35위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반면 한국은 꾸준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죠. 물론 이 수치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허무맹랑한 소리도 아닙니다. 객관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군사력을 반영하기 때문이죠. 베트남의 경우에는 총병력이 48만 3천이고 한국은 75만입니다. 우리가 보며 기뻐했던 기사마저도 실은 수치가 잘못 알려진 것이었죠. 게다가 한국은 베트남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국방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는 나라입니다. 지금 따라잡지도 못했는데 앞서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한국을 따라잡기란 어렵습니다. 게다가 한국 육군은 모두 첨단 무기와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의 무기와 장비는 여전히 60년대의 것을 쓰고 있죠. 심지어 한국이 제조한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그 성능이 무척 뛰어나 서양 국가들에게 수출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군의 상황은 어떨까요? 베트남 공군의 전투기는 240대입니다. 하지만 35대의 4세대 전투기와 11대의 3세대 전투기를 빼면 나머지는 모두 2세대 전투기죠. 그런데 한국은 400여 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4세대와 4.5세대 전투기는 200대, 5세대 전투기는 무려 40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10년 이내에 5세대 전투기를 160기를 보유할 예정이라고 하죠. 그럼 해군의 경우는 어떨까요? 한국은 세종대왕급 구축함 3척만으로도 베트남 해군 총 톤수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단순 비교만으로도 베트남과 한국은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베트남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좋지만 발전을 해야 할 때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는 것은 오히려 독입니다. 저는 우리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기 원하는 마음에서 마음이 아프지만 제대로 된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이 강의를 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베트남 사람들은 그야말로 충격에 빠졌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신락 같은 희망을 놓지 않으며 만약 한국이 어렵다면 일본은 괜찮지 않을까? 일본은 해군과 공군만 앞서 있는데 베트남 해군, 공군과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 같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죠. 여기에 사실을 말한 응우엔 교수에게 수많은 질타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베트남인들의 반응을 짧게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돈을 먹고 강의하는 사람 아니야?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저 사람은 한국에서 온 스파이가 분명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우리들의 사기를 떨어뜨려 놓을 수가 있어? 굉장히 의도적인 행동이야. 그래도 나는 우리가 몇 년 뒤면 한국을 추월할 수 있을 줄 알았어. 근데 이 교수가 하는 말은 불가능하다는 말이잖아? 말도 안 돼.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군사 전문가라는지 모르겠어. 교수직에서도 박탈해야 할 것 같아. 젊은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 아직까지도 한국을 인정하지 못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사실 한국은 실제로 침략하기 정말 쉽지 않은 나라가 맞습니다. 그러니 베트남도 허황된 꿈을 꾸지 말고 실력을 먼저 키웠으면 좋겠는데요. 한국도 방심하지 않고 군사력을 더 키워나가 세계 최고 군사력을 굳건히 했으면 좋겠습니다.